황교안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또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오늘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이에 앞서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의 입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만 해도 얼마를 올릴 것인지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두고서는 강론이 모두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야당 측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가설을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계속해서 기업들에게 최저임금 좀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는 좀 오를 것 같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10.6%, 또 이명박 정부 때는 5.2%,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평균 해마다 7.2% 최저임금이 인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최소한 7% 이상은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액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정한 수준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 완화 또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를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만큼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7%보다는 좀 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전당대회 출마하셨을 때 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당장 어렵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추세대로만 가면 2022년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도달하는데요. 네. 문제는 좀 앞당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양적 확대 정책 지금 최경환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부가 펼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당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도 골든타임 이런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2, 3년 내에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좀 올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네. 근로시간을 좀 줄이고 임금을 올려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 나누기가 일어나고 그런 네.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영세 자영업자도 재취업하는 기회가 열리고요. 그렇게 하면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대기업에서 이윤을 나누어줘서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여력을 확보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일어난다면 노동자들도 고임금을 받는 분들은 임금 상승률을 좀 낮추고 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임금 상승률을 높이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면 네. 우리가 그렇게 2022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2, 3년 내에 최저임금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아시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는 한 6천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비추어서 좀 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6천 원 정도로 최저임금을 한다는 거는요. 네. 지금 월급 생활자들의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점심값이 6,500원이거든요. 예. 그에도 못 미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네. 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 양적 팽창의 효과, 양적 팽창 정책의 효과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고요. 최소한 우리 당에서는 7,500원 정도라도 돼야 네. 숨이라도 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조차도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6천 원 정도 가지고는 그냥 생색내기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근데 이제 이 결정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그냥 발언만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무슨 저 법안을 관련한 법안을 내놓으셨다면서요? 네네. 그 법안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최저임금 법을 고쳐서요. 네. 거기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이런 것만 고려하고 있는데요. 네.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조금 더 최저임금을 올릴 수 수가 있는 있다. 기준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만들어서요. 예. 우리 사회에 말 그대로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그 선순환의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근로자 평균 그 정액급여의 50%로 하는 이런 방안도 있고요. 네. 제가 발의한 것처럼 근로자 통상임금의 그러니까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 네. 둘 다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되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외국에서도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네, 외국에서도 법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런 그 규정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연방 정부하고 주정부가 이원화해서 운영합니다. 네. 그 연방의회는 비정기적으로 인상액을 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기업의 최저임금 규정을 제정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그 심의회를 폐지했다가 98년에 블레어 정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부활시켰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법을 제정하면서 시간당 8.5유로로 이렇게 결정하는 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우리 현실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7천 원 이하로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짜야 되겠네요. 대체로 그거는 꼭 7,000원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월급 생활자들의 평균 월급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그 유동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면 네. 사실은 무슨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네. 다들 뭐 높기 때문에 임금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중소영세 기업이거든요. 그 중소영세 기업이 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중소영세 사업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소 고용하는 업체들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할 만큼 너무 과도하고 급진적인 인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적으로 그분들한테만 책임을 부담시키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선 점진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의 그 목표를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현실화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중소기업 이런 데에 세제 지원 방안, 임금 인상만큼의 세제 지원 방안 이런 걸 고려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대기업의 이윤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기업에게 세제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소영세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이런 과부하가 걸리는 이런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총이 이제 경영자 총협을 말하는데 경총에서는 얼마 전에 올해 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이런 권고를까지 내렸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우선 경총 쪽에서는요. 네네. 2009년에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288조였던 것이 네. 2013년엔 520조로 급격하게 늘어난 점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사내 유보금을 임금과 투자와 일자리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풀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공론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기업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네. 통계에 의하면 2013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한 760조까지 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임금을 좀 더 올려주고
또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이윤을 좀 나눠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소비가 여력이 생겨서 소비가 늘어나면 네. 그 결과적으로 기업한테도 물건이 많이 팔려서 도움이 되는 알겠습니다. 이런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분배 구조 이런 것들이 기업 쪽에 소득이 더 많고 노동 쪽에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불균형 상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런 사이클로 곧 진입하게 된다는 점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올려주고 네. 그걸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은 네. 국민 경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이었습니다.